믹스커피 많이들 좋아하시죠? 하지만 프림과 설탕 때문에 걱정되셨을 겁니다. 물론 몸에 좋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만큼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한 잔에 들어있는 지방은 요플레 한 통 수준이고 설탕은 사과 한 개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믹스커피 2잔 드신다고 큰일 나진 않습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한두 잔까지는 괜찮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하루 한 잔 이하로 드시고 꼬리 부분 설탕은 빼고 드시면 좋습니다. 커피를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내 몸에 맞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째 믹스커피를 하루 2잔씩 마시고 있어요. 근데 건강검진 할 때마다 이상 없다고 하네요.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밥 먹고 나면 꼭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야 속이 편해요. 15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했는데 몸도 괜찮고 소화도 잘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하루도 커피 없이 못 지내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한국은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세계 2위라고 할 정도니까요.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아침 믹스커피 한 잔, 식후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하루의 루틴처럼 자리 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께서 요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커피가 몸에 안 좋다던데요? 믹스커피는 프림이랑 설탕이 문제 아닌가요? 디카페인도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걱정하시는 건 이겁니다. 커피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커피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커피 전문점 입구에 발암 가능성 있음이라는 경고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겐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커피는 정말 위험한 음료일까요? 다행히 1년 뒤 이 판결은 뒤집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암 관련 기관들이 커피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다시 검토한 끝에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오히려 커피가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 정말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전문의 입장에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는 얼마나 괜찮은지, 프림과 설탕은 얼마나 문제인지, 디카페인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커피에 대한 걱정은 많이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커피 습관도 함께 나눠주세요. 30년째 믹스커피를 마시고도 건강한 분, 식사 후 아메리카노를 즐기며 잘 지내는 분, 이런 사례를 보면 커피가 해롭기만 하진 않은 것 같죠? 그런데도 한때는 커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국제암연구소, 영어로는 IARC라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세계보건기구 산하로 각종 물질이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고 암과의 연관성에 따라 4단계로 등급을 매깁니다. 1구는 확실히 암을 일으키는 물질, 담배, 술, 석면, 방사선, 가공육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2구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데 2A는 가능성이 꽤 높은 것, 2B는 가능성이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이렇게 나뉩니다. 3구는 자료가 부족해 잘 모르겠다는 뜻이고 4구는 암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물질입니다. 커피는 1991년 이 중에서 2B군, 즉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등급으로 분류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고온에서 생기는 화학 물질로 실험실에서 동물에게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 종종 암세포와 관련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커피에는 아주 미량이지만
벤젠, 포름알데히드 같은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름만 들어도 걱정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리고 사람 몸에 실제로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당시에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커피 안에 그 성분들 너무 양이 적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가지고 암을 논하기엔 무리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수많은 자료와 논문이 다시 분석됐고 새로운 결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죠. 그 결과 2016년 국제암연구소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커피는 암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커피는 2비에서 3군으로 내려갑니다. 즉, 발암성과 뚜렷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카더라에 휘둘리기보단 과학적으로 밝혀진 근거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믹스커피를 오래 드신 분들 중 건강에 별 문제 없는 사례들이 많은 이유, 결국 이런 과학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왜 건강에 좋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커피가 몸에 해롭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커피가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커피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먼저 활성산소라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일정량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커피에는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붉은 포도 껍질, 블루베리, 녹차 등에도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건강 성분인데요. 커피에도 이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몸속 노화를 막고 세포가 다치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암이나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클로로겐산입니다. 이건 커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성분인데요. 역시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클로로겐산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막는 기능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한다는 결과가 의학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단순히 잠 깨는 음료가 아니라 몸속에서 독소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며 암이나 성인병 예방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외의 건강식품인 셈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보충제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꼭 비싼 약이 아니더라도 커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커피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된 결과들을 보면 분명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커피 안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건강 효과가 있었을까요? 의학자들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를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연구는 아시아 지역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조사입니다. 이 연구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쪽에 암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는 유방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도 커피를 마신 그룹이 사망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 곧 커피 속 항산화 물질이 암의 진행을 늦추고
재발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대장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나라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커피를 하루 한두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대장암 발생률이 낮았고 이미 암이 있던 사람도 재발이나 전이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자료들이 여럿 발표됐습니다. 그 외에도 간암, 위암, 피부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 등 여러 종류의 암에서 커피가 암 발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암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방광암, 췌장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조금씩 엇갈리긴 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나오고 다른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에서 건강에 이로운 결과들이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도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의 커피는 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커피 마시면 위가 쓰리다, 설탕 때문에 안 좋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개인의 체질과 습관에 따라 조절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커피가 좋다지만 전 카페인 때문에 못 마셔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카페인을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시죠. 그럴 땐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이름 그대로 카페인을 거의 다 제거한 커피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맛과 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페인만 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시죠? 카페인이 없으면 몸에 좋은 성분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폴리페놀이나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이런 좋은 성분들은 디카페인 커피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즉, 카페인을 뺀 커피라도 건강 효과는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그룹에서도 대장암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인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 그건 정말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잠을 못 자거나 밤에 빛을 오래 쬐는 습관은 실제로 이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야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몸 안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는 여전히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오히려 수면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디카페인 커피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주제, 바로 믹스커피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맨날 믹스커피만 마셔요. 프림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니까 건강에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믹스커피 하면 떠오르는 게 하얀 프림과 달콤한 설탕이죠. 그래서 무조건 몸에 안 좋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프림과 설탕이 몸에 좋은 성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믹스커피 한 잔이 당장 건강을 해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프림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은 야자유라는 식물성 기름에서 나옵니다. 여기엔 라우르산이라는 포화지방이 들어있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약 1.5g 정도입니다. 이건 요플레 한 통에 들어있는 양과 비슷합니다.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약 5g 정도니까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건 믹스커피 3잔을 마신 것과 같은 지방량입니다. 이번엔 설탕을 보겠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설탕은 약 5g 정도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당류가 25g에서 26g, 요플레 한 개에는 1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즉, 사과 한 개가 믹스커피 5잔보다 당이 많다는 뜻이죠. 믹스커피는 물론 건강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한두 잔 정도라면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안 마시면 두통이 온다거나 식사 후에 꼭 한 잔 있어야 속이 편하신 분들에겐 스트레스를 줄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끊으려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양을 조절하고 방법을 바꾸는 게 더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프림은 그대로 두되 설탕만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믹스커피 봉지 끝, 이른바 꼬리 부분을 잘라서 설탕이 들어있는 아래쪽만 떼어내고 마시면 당류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고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하루 한 잔 이하 또는 설탕을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대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피도 음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선생님, 저는 무조건 뜨거운 커피만 마셔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마셔야 속이 풀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뜨거운 커피 한 잔은 입안에 감도는 그 열기와 향기 덕분에 왠지 더 깨어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너무 뜨거운 커피, 사실은 식도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65도 이상 되는 뜨거운 음료를 이호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65도 이상의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식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음료가 너무 뜨거우면 식도를 덮고 있는 얇은 점막이 자꾸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손상되며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의학 전문지 란셋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8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커피를 받자마자 바로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커피 전문점에서 주문한 커피는 70도에서 80도 사이로 제공되기 때문에 입과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온도입니다. 입천장이 될 것 같은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자극이 계속 쌓이면 우리 몸은 회복하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되고 그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커피는 식혀서 드세요. 받자마자 바로 들이키지 마시고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금 미지근하게 마시는 습관, 몸을 지키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이스 커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한 커피가 더 맛있고 부담도 덜하죠. 난 뜨거운 커피가 좋다 하시는 분들도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입안도 편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음료지만 마시는 방법 하나에도 건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으려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커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요? 처음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 커피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신 내용을 통해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커피는 더 이상 무조건 나쁜 음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식품입니다.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성분은 몸속의 독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여러 암에서 예방 효과가 확인된 연구도 많았습니다. 믹스커피도 그렇습니다.
프림과 설탕이 몸에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하루 한두 잔 정도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포화지방도 요플레 한 통 정도 수준이고 당류도 사과 한 개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꼬리 부분을 잘라 설탕을 줄이거나 하루 한 잔 이하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커피는 식도에 자극을 줘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식혀서 마시거나 아이스 커피로 바꾸는 습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인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 그것 자체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럴 땐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성분은 그대로 있으면서 카페인의 자극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정리해 볼까요? 커피는 해로운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을 조절하고 온도를 조심하고 몸에 맞게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까지 커피에 대해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한 잔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시나요? 믹스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아메리카노를 즐기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커피 습관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무엇보다 오늘도 자신을 위해 이 시간을 투자하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